착하게 살면 편해질 거라 믿으셨습니까? 참고 웃고 양보했는데 왜 나만 손해보는 걸까요? 세상은 노력한 사람보다 싸우지 않는 법을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2500년 동안 권력자들이 숨겨 읽어온 책, 오늘 그 비밀을 전 세계 1%의 성공한 리더들이 손자병법을 평생에 거쳐 공부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마치 전쟁터 같다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눈을 뜨면 쏟아지는 업무와 책임들, 사람들과의 미묘한 신경전, 그리고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야속한 현실까지. 우리는 매일 보이지 않는 칼과 창을 들고 세상이라는 거친 벌판 위에서 싸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승진을 위해 동료를 밟고 올라서야 하고, 누군가는 내 몫을 챙기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하며, 또 누군가는 그저 오늘 하루를 무사히 버텨내기 위해 자존심을 굽히고 억지 웃음을 짓기도 합니다. 그 치열한 전투 속에서 우리는 자주 상처받고 때로는 길을 잃으며 깊은 패배감에 젖어 잠들곤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똑같은 전쟁터에 서 있으면서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땀 뻘뻘 흘리며 싸울 때 뒷짐지고 조용히 상황을 정리하는 사람, 큰 소리 한 번 치지 않고도 좌중을 압도하는 사람, 위기가 닥쳐도 마치 물 흐르듯 유연하게 빠져나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흔히 성공한 리더 혹은 상위 1%라고 부릅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단지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타고난 재능이 뛰어나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서재 한 구석, 가장 손이 잘 닿는 곳에는 2500년 전의 낡은 책 한 권이 꽂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로 손자병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자병법을 그저 군대에서 전쟁하는 법을 적은 병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빌 게이츠나 손정혜 같은 세계적인 리더들이 왜 낡은 병법서를 인생의 지침서로 삼았을까요? 그것은 이 책이 단순한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와 세상의 이치, 그리고 나를 지키며 승리하는 처세의 정수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손자병법이 전하는 수만 가지 가르침 중에서도 현대인의 삶과 인간관계, 그리고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4가지 핵심 원칙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첫째, 싸우지 않고 이기는 부전승의 지혜입니다. 둘째, 나와 상대를 꿰뚫어보는 지피지기의 통찰입니다. 셋째, 나의 의도를 감추고 허를 찌르는 은밀함의 미학입니다. 넷째,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물과 같은 유연함입니다. 이 4가지 원칙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짧은 일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회사에 입사 동기인 2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매사에 열정적이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회의 때마다 목소리를 높이고 경쟁자가 생기면 정면으로 부딪혀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평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그는 억지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았고 누군가 시비를 걸어와도 그저 허허 웃으며 넘기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첫 번째 직원을 보며 패기 있다고 칭찬했고 2번째 직원을 보며 너무 유약한 것 아니냐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매번 싸우고 부딪히던 첫 번째 직원은 수많은 적을 만들고 지쳐서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약해 보이던 2번째 직원은 어느새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마저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 조용한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손자병법의 지혜를 통해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최상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는 순간이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한마디 쏘아 붙여주고 싶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당장이라도 들이받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것을 용기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손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은 최상의 방법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방법이다. 이 말은 단순히 평화주의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철저한 계산과 실리 추구의 결과입니다. 싸움이라는 것은 이기더라도 필연적으로 나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면 나 또한 튀어오르는 피를 맞을 수밖에 없고 나의 칼날도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지기라도 한다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가령 직장에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상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때마다 얼굴을 붉히며 말대꾸를 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속이 시원할지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할 말은 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상사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권력을 이용해 더욱 교묘하게 당신을 괴롭힐 궁리를 할 것입니다. 당신은 업무보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이것은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상처뿐인 영광일 뿐입니다. 손자병법을 읽은 사람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는 당장의 감정에 휘둘려 칼을 뽑지 않습니다. 대신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합니다. 저 상사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그의 약점은 무엇인지, 내가 굳이 맞서 싸우지 않고도 그를 제압하거나 내 편으로 만들 방법은 없는지 고민합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트집을 잡을 때 맞서 싸우는 대신 오히려 그의 지적을 경청하는 척하며 기록을 남깁니다. 그의 불안함을 읽어내어 그가 원하는 성과를 미리 조용히 준비해 둡니다. 때로는 그와 대립하는 더 높은 상사의 신임을 얻어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방어막을 구축합니다. 아니면 그저 웃으며 넘기되 실력으로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주어 그가 감히 트집 잡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소모하지 않고 내 평판을 깎아먹지 않으면서 결국 내가 원하는 평온과 성공을 얻어내는 것. 진정한 고수는 칼을 칼집에서 빼지 않고도 상대를 베어버립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부전승의 원칙은 더욱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칼을 들고 육체적으로 싸웠지만 지금은 말과 글, 그리고 감정으로 싸웁니다. 인터넷 댓글창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밤새워 논쟁을 벌이는 것, 운전하다가 끼어든 차량을 끝까지 쫓아가서 욕설을 퍼붓는 것, 가족 간의 사소한 문제로 자존심 싸움을 하며 몇 달간 대화를 단절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소모적인 전투입니다. 손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면 당신은 진정 무엇을 얻는가? 상대를 비난해서 굴복시켰을 때 얻는 쾌감은 잠시뿐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생겨난 원한은 평생을 갑니다. 적을 만들지 않는 것, 적이 스스로 물러나게 만드는 것, 혹은 적을 친구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갖춰야 할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 당신을 자극한다고 해서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화가 날 때는 마음속으로 셈을 하십시오. 이 싸움에 내 에너지를 쓸 가치가 있는가? 이것이 나의 장기적인 목표에 도움이 되는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그저 미소 짓고 흘려보내십시오. 그것은 비겁한 회피가 아니라 가장 고귀한 승리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지피지기, 즉 상대를 알고 나를 아는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이라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흔히들 알고 계시지만 사실 손자가 한 말의 정확한 원문은 이렇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적을 알지 못하고 나만 알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다.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태롭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위태롭지 않다입니다.
100번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단 한 번도 위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의 치명적인 패배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실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상대를 모르거나 혹은 나 자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을 초래합니다.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큰 돈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시장이라는 거대한 적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돈을 벌었다는 소문에 휩쓸려 시장의 변동성과 위험성을 간과했습니다. 이것은 적을 모르는 죄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나를 모르는 죄입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자신의 멘탈이 하락장을 버틸 수 있는 그릇인지, 자신의 탐욕이 얼마나 큰지 냉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운이 좋을 거야. 나는 남들과 달라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 즉 자만심이 눈을 가린 것입니다.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 그 투자는 필연적으로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임에만 나가면 분위기를 망치곤 합니다. 본인은 자신이 유머러스하고 솔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를 무례하고 눈치 없다고 느낍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화법을 쓰는지, 자신의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릅니다. 즉, 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면 사람들이 내 진심을 몰라준다며 세상을 탓합니다. 손자는 차가울 정도로 냉철한 자기 객관화를 요구합니다. 거울 앞에 서서 발가벗은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나의 강점뿐만 아니라 나의 비열함, 나의 나약함, 나의 부족함을 낱낱이 파악해야 합니다. 내가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인지, 칭찬에 약해 쉽게 이용당하는 사람인지, 돈 앞에서는 의리를 저버릴 수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를 정확히 알아야만 방어할 수 있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잠시 멈추고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 나의 욕심이 상황을 왜곡해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저 사람의 진짜 욕망은 무엇인가? 상대의 두려움과 욕망을 읽어내고 나의 능력과 한계를 정확히 아는 순간 게임의 판도는 완전히 바뀝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미끼로 던져주고 내가 원하는 실리를 취할 수도 있고 나의 약점을 보완해줄 파트너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막연한 희망이나 두려움으로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철저한 분석과 안만이 여러분을 위태로움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나의 의도를 철저히 감추는 은밀함의 미학입니다. 현대 사회는 자기 PR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신의 계획을 떠벌리고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며 모든 일상을 SNS에 공유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손자는 정반대의 조언을 건넸습니다. 전쟁은 속임수다. 능력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용병을 하려거든 안 하는 것처럼 보여라. 가까운 곳을 노릴 때는 먼 곳을 보는 척하고 먼 곳을 노릴 때는 가까운 곳을 보는 척하라. 이것은 사기꾼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패를 상대에게 함부로 보여주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포커 게임을 할 때 자신이 가진 카드를 모두 보여주고 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이라는 거대한 게임판에서 너무나 쉽게 자신의 카드를 보여주곤 합니다. 나 이번에 이런 대박 아이템으로 사업 시작할 거야. 나 이직 준비하고 있어. 여기가 지긋지긋해. 나 사실 저 사람이 너무 싫어. 술자리에서 혹은 친하다는 이유로 무심코 내뱉은 이 말들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사업 계획을 떠벌리는 순간 경쟁자는 그 아이디어를 훔치거나 방해 공작을 준비합니다. 이직 계획을 발설하는 순간 그 소문은 돌고 돌아 상사의 귀에 들어가고 당신은 배신자로 낙인 찍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싫어한다는 속마음을 들키는 순간 그 사람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적이 되어 공격해 옵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미묘하고도 미묘하여 보이지 않는 경지에 이르고 신비하고도 신비하여 소리가 없는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그래야만 적의 운명을 손에 쥘 수 있다. 진짜 고수는 자신의 발톱을 숨깁니다. 그들은 말이 없습니다. 계획이 완성되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철저하게 침묵을 지킵니다. 겉으로는 어수룩해 보이고 욕심이 없어 보이며 아무런 생각 없이 하루를 사는 것처럼 위장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경계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어. 저 사람은 내 경쟁 상대가 아니야 라고 안심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기회입니다. 상대가 방심하고 있을 때 준비된 칼을 꺼내 단숨에 목표를 달성합니다. 사람들은 뒤늦게 놀라지만 이미 상황은 종료된 후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크면 클수록 그 꿈을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표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그것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십시오. 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단속하고 또 단속하십시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마음을 다 보여주는 것이 솔직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약점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어리석음일 수 있습니다. 친절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유지하되 가슴 속에는 서늘한 칼 한 자루를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 칼은 남을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보호하고 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침묵은 금이고 비밀은 힘입니다. 여러분의 신비로움을 유지하십시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험한 세상에서 함부로 무시당하지 않고 여러분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갑옷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물과 같은 유연함입니다. 손자병법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철학적인 비유가 바로 물입니다. 손자는 군대의 운용을 물에 비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대의 형세는 물을 닮아야 한다. 물은 높은 곳을 피하고 낮은 곳으로 흐른다. 물은 일정한 형태가 없다. 적의 변화에 따라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신이라고 부른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제까지 통했던 성공 방식이 오늘은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직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건강했던 내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경직됨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 방식이 맞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마치 딱딱하게 굳은 나무와 같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 가장 먼저 부러지는 것은 딱딱한 나무입니다. 반면 풀이나 갈대는 바람이 부는 대로 몸을 눕힙니다. 그래서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거목은 쓰러져 있어도 갈대는 다시 일어납니다. 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다투지 않고 돌아갑니다. 웅덩이를 만나면 채우고 기다렸다가 다시 흐릅니다.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잃지 않으며 결국 바위도 뚫고 산도 무너뜨리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사업 실패, 이혼, 질병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때 딱딱한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며 분노하고 절망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고 변화된 현실을 부정하다가 결국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물과 같은 사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찾습니다. 직장을 잃으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기회로 삼고 실패하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을 수정합니다.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상황에 맞게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장 낮게 있고 그래서 가장 넓고 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리더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시대의 흐름을 읽고 끊임없이 변신합니다.
한 가지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사업 모델을 파괴하면서까지 새로운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 유연함이 그들을 정상의 자리에 계속 머물게 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고집을 버리십시오.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물처럼 흐르십시오. 막히면 돌아가고 때로는 멈춰서 힘을 모으십시오. 형태가 없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힘입니다. 어떤 틀에도 갇히지 않는 자유로움, 그것이 여러분을 어떤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손자병법이 전하는 성공한 리더들이 평생을 간직하는 4가지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감정에 휘둘려 무작정 싸우지 말고 이겨놓고 싸우는 부전승의 지혜를 가지십시오. 진정한 승자는 싸우지 않고도 상대를 제압합니다. 둘째, 적을 알고 나를 아는 지피지기에 눈을 뜨십시오. 냉철한 자기 객관화와 상대에 대한 통찰만이 위태로움 없는 삶을 보장합니다. 셋째, 나의 의도를 감추고 침묵하는 은밀함을 갖추십시오. 떠벌리는 자는 먹잇감이 되지만 숨기는 자는 사냥꾼이 됩니다. 넷째, 물처럼 유연하게 변화에 적응하십시오. 고정관념을 버리고 상황에 따라 모양을 바꾸는 자만이 거친 세상의 풍파를 견뎌내고 끝내 바다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2500년이라는 긴 시간의 강을 건너 손자는 지금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이고 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며 힘이 아니라 전략이라고 말입니다. 무작정 열심히 산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친 파도에 맞서 노를 젓는 대신 바람의 방향을 읽고 도를 올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팍팍한 삶에 작은 전략 지침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와 갈등을 빚고 있을 때,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할 때, 혹은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이 4가지 원칙을 떠올려 보십시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여유, 나를 아는 현명함, 침묵의 무게, 그리고 부드러운 유연함이 여러분을 진정한 삶의 승리자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손자병법은 전쟁을 위한 책이 아니라 결국 평화를 얻기 위한 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전장에서 부디 상처 없이 승리하시기를, 그리고 끝내 평온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전쟁터에 작은 깃발 하나 꽂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성장이 곧 저의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